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죠.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죠.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일터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인생에 권장할 때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일터에서 어떠한 동료와 어떠한 상사와 어떠한 부하 직원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또 만족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평생 함께하면 좋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꼭 붙잡으시고,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생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곁에 두면 좋을 첫 번째 사람은 이기적 이타주의자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테이커, 그 다음 매처, 그 다음 기버죠. 테이커는 쏙쏙 빼먹는 사람, 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뽑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뜯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하는 사람이고, 매처는 속칭 도덕주의자죠. 주는 만큼 돌려주는. 그리고 내가 좋았을 때 준 만큼 받는 걸 기대하는 대부분이 매처입니다. 한번 기버죠. 기버는 주는 거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흥미로운 게 나오죠. 그러면 성공의 사다리에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이 꼭대기에는 기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다리의 제 아래에도 기버가 있다. 그러니까 기버들, 그러니까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이런 기버들이 어디 있다고요? 성공의 꼭대기에 돼 있고 저 아래에 돼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 책에서는 호구라고 얘기를 하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이기적 이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왜 함께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타주의자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이 사람은 함께하는 나에 대해서, 나의 성공과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죠? 제가 부족한 걸 잘 메꿔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한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타주의자의 성공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성공과 다릅니다. 스플래시라고 하는데 물이 확 튀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타주의자가 성공하는 거는 혼자만 성공하지 않아요. 이 기버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의 여파가 막 옆으로 막 튀깁니다. 주변까지 다 성공의 어떤 그런 맛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이타주의자와 함께 하게 되면 이타주의자의 성과, 기버들의 성과가 또 성공이 또 좋은 점이 자기 자신한테, 나한테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필요하냐? 이기적 이타주의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둘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기심이 높으면 이타심이 떨어져,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갖게 되냐면 보통 이 사람은 되게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조직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내 야망을 했었을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조직을 내 야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적 이타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성공한 게 원하는 거예요. 함께 다 잘 되는 거 원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때문에 그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이타주의자 뭐가 다르냐면, 그냥 이타주의자는 어떤 안 좋은 경우가 벌어질 수 있냐면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윈윈할 때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승일 때도 거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이 승이 됐을 때, 좋았을 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 자신 혼자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영향력의 원이 커져가지고 자기의 가족, 더 나아가 자기의 조직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의 승을 챙겨주는 거죠. 이득을 챙겨주는 거죠. 이게 그 순간에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장기적으로 좋은 거는 승승인 거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잖아요. 승승 아닌 무거래. 테이커드는 좀 다르게 하죠. 승패일 때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거래 상대방이 져도 패라고 할지라도 거래를 하는 거죠. 별로 진짜 좋지 않는 거죠. 근데 이타주의자 패승 거래도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조직의 어떤 이익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잘해주는 게 그 순간에는 되게 멋져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대가 없이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줄 필요가 있어요. 순전한 이타주의자,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되게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이면 상관없는데 항상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자신이 있는 자기 팀과 조직을 희생시키는데, 이게 진짜 이타심이. 그러면 우리 조직은요, 우리 팀은요, 내 동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다 잘 되는 것보다 윈윈 하는 거다. 그 윈윈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이런 윈윈, 정말 장기적으로 서로 크게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되면 어떻죠? 여러분도 윈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대표적인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신영준 박사입니다. 우리 영준이는 이기심도 크지만 이타심도 매우 크죠. 그래서 정말 윈윈을 잘 만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공동체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보세 라는 거 여러분께서 항상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기적 이타주의자 놓치지 마시고 평생 곁에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평생 곁에 두면 좋을 두 번째 사람은 취약성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취약성에 대한 용기에 대한 개념은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이 쓴 리더의 용기라는 책에 나온 개념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념이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어서 우리 회사 내에서 제가 직원분들에게 여러 가지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취약해질까? 취약성은요, 어떤 약점 같은 게 아니에요. 매우 좀 불확실하고 위험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 이런 취약성에 빠질까요? 우리가 언제 취약해질까요? 두 가지일 때 취약해집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얘기할 때, 두 번째는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조금 위험해져요. 불확실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할 얘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부족한 게 보여. 그럴 때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죠?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신을 취약성에 놓는 것입니다. 이런 취약성의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이게 이 사람이, 이 조직이 어떤 상황이 부족해. 근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불편하잖아. 혹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을 옆에 곁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취약성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나에 대해서 진실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런 취약성 뭐죠? 도전. 도전한다는 건 뭐죠? 실패를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혁신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많은 도전, 많은 실현 정신입니다. 이게 한 발에 한 번씩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수한 도전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정말 무수한 도전 중에 한두 번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공이 많은 실패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많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한 내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함께 두면 무엇이 된다면 일단은 나에 대한 실패에 대한 관용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실패하고 실수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비난을 한 겁니다. 그때마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피곤해.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서 오는 실패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관용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애초에 본인이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 취약성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 성과를 냅니다. 특히 이런 복잡계 비상에서는 그런 도전 혁신을 내는 거예요. 때문에 그 혁신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곁에 평생 두어야 할 그런 사람 누구냐면 취약성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께 진실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께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순간의 관계의 어색함 안 좋은 거를 떠나서 정말 내가 성장하기 원하고 내가 변하기 원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정말로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잘 내성을 갖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에 대한 실패와 실수도 잘 관용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 대표적인 취약성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저희 회사의 김주현 이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인사를 단행했을 때 이사를 뽑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김주현 이사가 팀장이었는데 이사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내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제가 이사를 세우게 된 여러 가지 어떤 그 김주현 이사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약성의 용기입니다. 이사면 임원이기 때문에 또 저랑 같이 이제 일을 대화도 많이 할 텐데 저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때론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김주현 이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취약성에 대한 탱킹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상상숙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옆에서 취약성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함께 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취약성의 용기. 그래서 정말 진실을 얘기할 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입니다. 이 개념은 크리스틴 포레스트 교수님이 쓴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무례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냥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 망해요.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정중한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정중함이라 하는 것은 무례함,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말이나 말투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례하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벗어나요. 이걸 좀 더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을 해서 품위 있게 정말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해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을 이제 정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정중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경영 이론에 따르면 이 조직이 어떨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이 조직원들이 이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한가? 안정감이 있는가?
이것이 이 조직의 생산성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갖느냐? 바로 정중한 사람, 특히 정중한 리더와 함께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 어떻죠? 생산성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즐거운 거예요. 함께 뭘 할 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랄지 쓸데없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원하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달려가는데 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떻죠? 여러분의 생산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까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정중한 사람은 특정 네트워크 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정중한 사람은 무례한 사람보다 사회적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정중한 사람에게 정보를 되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중한 사람이 같은 실력일 때 승진 혹은 리더가 될 확률 혹은 리더로 여겨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면 좋겠지만 네트워크의 중심인 사람과 매우 가깝게 지내면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 이 포뮬러에 나온 내용인데요.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는 성공이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있지 않으면 성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중한 사람들은 어떤 네트워크의 중심일 확률이 높고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죠?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어떤 성과를 냈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정중한 사람과 함께 하면 심리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과가 성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정중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제 주변에는 특히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제 목사님, 강길수 목사님과 김문수 집사님이라고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그런 분들인데 정말 정중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친구 같아. 함께 있으면 그냥 좋아. 심리적 안정감이 거의 최고조야. 그리고 저를 항상 존중해 줍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과 평생 함께 할 그런 생각입니다. 왜? 너무 좋으신 정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손 아래인데 불구하고 항상 무리하지 않게 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정중한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무례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품격을 지켜가면서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줘라.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과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죠?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죠. 평생 함께 두면 좋을 그런 사람, 이기적 이타주의자, 취약생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생 곁에 두고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고 항상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